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32% 상승한 53,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보면 LB는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고생했던 거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흐뭇한데요. LB는 이 당시 박스권 돌파 약 37,0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약 10거래일 만에 오늘 고점 57,000원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약 54%를 상승해 주었습니다. 역시 한방 있는 LB인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 항암제라는 날개에서 백신이란 날개까지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날개를 이제 펼쳐야 되겠죠. 항암제 날개, 백신 날개 이렇게 양 날개를 펼쳐야 되겠는데 백신 날개를 장착하면서 이번 주 매우 탄력 있게 보시다시피 움직여줬습니다. LB로 수고하신 우리 주주님들, 이번 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의 갈망에서 해소된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라고 히딩크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LB는 잠시 급등은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쪽 날개도 제대로 펴지도 않았어요.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베트남 승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WHO 승인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 날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항암제 날개인데요. 1, 2, 3, 4세대 항암제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 NDA 신청도 전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이죠. 근데 9월은 뭐 몇 차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좋은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을이어서 좋지요. 날씨도 선선하고 하늘도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사실 LB는 9월 그러면 에스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LB는 정식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현재 끼지도 못하죠. 이제서야 그 첫 관문에 들어가려고 해서 마음속을 좀 진정하려고 해도 거침없이 이렇게 뛰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진정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LB가 오늘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올려주는 게 관건이었는데 일단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보시는 건 넥사 차트인데요. 넥사가 4월 이제 말 무렵, 4월 중순에서 4월 말 무렵 약 6,000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600원 약 2배 넘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한 케이스였는데 얘 같은 경우도 물론 충분히 잘 상승을 해줬는데 한 단계 더 업이 돼줬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오늘 이제 LB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시면 이렇게 양봉으로 꼬리를 먹어서 6,000원서부터 해서 약 13,000원까지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000원서부터 해서 3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1차 파동 길이가 더 커진 건데 결론은 6,000원서부터 시작해서 약 23,000원 언저리까지 매우 급하게 4배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케이스인데 글쎄 LB도 글쎄 이렇게 꼬리 장합 비슷하게 나와서 한 번 더 글쎄 좀 많이 무리인가요? 이미 많이 상승을 해서 좀 그런가요? 근데 한 번 더 저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상단 라인, 다음에 미들 라인이 여기 53,000원 부근이었고 상단 라인이 약 6만원 초반대 정도였고 그 다음에 하단 라인이 이 라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제일 중요했던 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박스권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어쨌든 오늘 LB는 이렇게 윗꼬리를 물론 달았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위로 올려줬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글쎄요, 내친김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이미 탄력이 상당히 좀 좋으니까 넥사처럼 한 번 더 올렸으면 하는 그래서 6만원 언저리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될지가 일단 관건인데 일단 시외에서만 보시면 LB 관련주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한 이유를 보시면 기사를 한번 볼게요. LB 나노코박스 백신 베트남에서 20만 회 첫 지원 요청에 강세를 보였더라. 사용 승인 이전에 선구매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인데, 나노코박스 백신은 아직 긴급 사용 전이죠. 근데 긴급 사용 승인 전에도 베트남 지방 정부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승인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선 주문 들어온 걸 가지고 조만간 승인이 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오늘 LB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는데, 그리고 장 끝나고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 베트남 당국에서 좀 질질 끄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백신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중한 건 중요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짝 좀 질질 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쿠바도 승인이 나왔고 대만도 임상 이상으로 승인이 나왔고 인도도 나왔는데 하물며 검증을 지멘스가 하면서까지 약에 대한 효능의 검증을 최대한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좀 질질 끌지 않느냐라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선 윤리위원회 승인이 관건이었죠. 절차를 보시면 윤리위원회 승인 다음에 보건부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윤리위원회 승인이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 나노코박스 백신의 모든 서류는 의약품 및 의약성분에 대한 유통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쉽게 말해서 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을 했고 자문위원회로 이관을 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백신 등록 증명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수식어가 있네요. 완벽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20영업일 이내에 이제 등록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는 건데, 글쎄요, 8월 13일 날 신청서를 접수를 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다음 주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치이긴 한데요. 글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베트남 독립 기념일이 9월 3일인데 그때를 전후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독립 기념일 날 전후해서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이 27일이고요. 보셔도 월요일이 30일이고 이제 화요일이 31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절차상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약의 효능은 밑에 또 다 있는데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외에서만 보시면요, LB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넥사는 시외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LB는 약 4.3% 상승을 했고요. L생은 요거보다 좀 더 높네요. LB보다 좀 더 높게 4.9%에서 마감을 했고요. LG는 좀 더 높네요. 그래서 보니까 6.16%로 상승을 해줘서 월요일이 일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 일단 LB가 LB 관련주 중에서 지금 딱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는 보시면 관련주 내에서 또 순환매가 돌 수도 있어는 보여요. 그래서 그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LB 일생이 좋았고 넥사야 LG가 좀 안 좋았잖아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늦게 업로드를 하는데요. 그 백신을 맞고 와서 제가 원래 진짜 이건 진심인데 나노코박스를 맞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노바백스나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 맞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 건데, 그런데 우리 첫째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올해 이제 1학년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좀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이 차는 나노코박스 마저도 일단 백신 접종부터 하자, 애들 건강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2차 접종은 빨리 나노코박스가 WHO도 승인이 나서 나노코박스를 맞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좋죠.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좋고, 주주들 역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즐거움을 못 누리는 당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사자는 주가 하락을 위해서 가짜 뉴스도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또 최근엔 주가가 급등하니까 LB는 여태껏 뭐래도 좀 해봤니? NDA 신청도 못하면서 무슨 백신이라는 좀 한숨 푹 나오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퍼뜨리는데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쉬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소문을 유포하고 있어요. 저는 남자입니다. 뭐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알겠지만 건강한 남자가 맞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군대도 다녀왔겠죠. 우리나라 군대에는 군데스리가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군대에서 축구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 GOP에 있었거든요. 철책 동해안 맨 끝에 막 기순명사 오는 그쪽에 있어가지고 뭐해서 되게 조그매요. 뭐 공차면 저기 막 철책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독일에는 분데스리가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분데스리가가 있는데 영국, 스페인, 독일을 세계 3대 리그로 현재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감독은 많은 경험을 요구를 해요. 경험이 많을수록 몸값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28살이 분데스리가 1부 리그 감독이었다면 여러분들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요즘은 몸 관리 잘해서 35살 선수들도 꽤 있어요. 근데 28살이 감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감독이 28살인데 선수가 35살이에요. 그래서 선수 35살 선수가 잘 안 뛰고 있으면 야! 이러면서 큰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우리 머릿속에 잘 그림이 안 가죠. 근데 유럽에서는 나이 문화가 없어서 유럽에서도 요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유럽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8살 감독은 5년이 지난 지금 33이 됐겠네요.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독일 바이에른 뮌헨 감독 나겔스만입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사실 선수 출신 아니에요. 뭐 20살 초반까지는 선수를 했는데 부상으로 중간에 축구를 관두고 곧장 지도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지도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노라는 이제 뭐 독일 내에서 월드컵 스타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스타들 그리고 유럽 리그 스타들이 많아서 같이 지도자 수업을 할 텐데 이 당시 때 차두리도 있었대요. 근데 이 선수들을 다 제끼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준비할 수 있었냐? 오랫동안 축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독일 최고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 자리에 이 젊은 감독은 절대 오를 수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검증된 노련한 최고의 감독만 가는 자리이니까. 근데 현재 33살 87년생 감독이 독일 내 최고 명문 구단의 감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B를 보고 경험이 없다, 약을 출시해 본 적도 없다, 아니 약 출시는 고사하고 아직 신약 신청도 해본 적이 없다,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란 말에 나겔스만 감독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LB 역시 그동안 오랫동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세대 항암제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 리보사라님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축구 이야기를 제가 꽤 하고 있네요. 서두에는 히딩크 감독 얘기를 했고 좀 전에는 나겔스만 감독 얘기도 했고,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뭐 많은 선수를 좋아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홍명보 선수를 좋아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모를 때 어렸을 때 이게 아마 94년도 미국 월드컵일 거예요. 그때 그 당시 때 아마 홍명보 감독이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독일이랑도 할 때도 골을 넣었어요. 중거리 슛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죠. 홍명보 감독이 저는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비수더라고요. 골만 넣으면 저는 공격수인 줄 알았죠. 어쨌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감독까지 되긴 됐었는데 요게 안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됐어서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어쨌든 런던 올림픽 때 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슴속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
이 칼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칼이 아니다. 만약 사람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거나 해코지할 때 나는 이 칼을 쓸 것이다. 난 너희를 위해 이 칼을 쓸 것이다. 너희는 팀을 위해 너희의 칼을 써라. 예, 아주 멋진 말입니다. 홍명보 감독 카리스마가 그냥 뿜뿜 나오고 있는데요. 여튼 우리도 감독이 돼서 회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잘 하고 또 응원도 하고 또 악의적인 소문 내면 글쎄요, 뭐 요즘 제가 무기 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어도 좀 해주고 또 회사는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약이 탄생을 해서 좀 더 밝은 세상이 되길 우리 주주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들이 다 이렇게 응원을 할 것 같네요. 이번 주에는 LB가 상당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좀 상승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는데요.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장 끝나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다음 주 더 좋은 소식을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